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온 독일 독과원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관련된 의무사항과 독일의 펫시터 문화를 소개해드릴게요. 펫시트 문화에 대해서. 반려견 보유세의 기원은 1800년대부터 강아지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분별한 입양을 막아 개체수 조절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소 관리 및 배설물을 치우거나 강아지 놀이시설 기반 확장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만 해도 세금 때문에 한 번 더 고심을 하고 입양을 한 걸 보면 나름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문제로 강아지를 파양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예방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견종을 키울 시에는 강아지 훈련이 의무적인데요. 일부 주에서는 강아지 품종과 크기를 막론하고 반려견 보호자 또한 필수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에서 특정 견종의 경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크기와 견종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작은 강아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집주인의 요구로 강아지 책임보험을 1년에 40유로 정도 내고 있어요. 보장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든 보험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 유로, 하나로 약 200억 정도네요. 200억이요? 세다. 독일에는 강아지 산책을 하루에 최소 2번은 시켜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 정도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칙이 생긴 데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독일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규칙적으로 충분한 산책 시간을 갖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실내보다 실외에서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반려견 산책의 의무인 독일에서는 배변 문제로 걸칠머리를 앓고 있는 반려가족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면 분명 학대에 해당되겠지요? 그쵸. 기본적인 거니까. 실제 독일법에 의하면 하루 2회 이상 최소 1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산책을 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 약 25,000유로, 하나로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강자보다 약자를 더 살피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가 아닐까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에 강아지를 장시간 집에 혼자 둬야 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펫시터 문화가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을 하는 독일에서 펫시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웃집 할머니 프랑케입니다. 나이가 86살이시고 직업은 렌트너입니다. 렌트너. 독일에서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렌트너라고 하고 직업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무직이죠. 아, 직업으로 분류가 돼? 그래, 무직보다 렌트너가 듣긴 좋네. 그녀의 부업은 펫시터입니다. 할머니가 16년 동안 키우던 클리프라는 강아지는 8년 전 무직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후 새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었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독일에서는 75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고자 바쁜 이웃들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으로 시작해 저희 동네의 거의 모든 강아지들을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플랫폼들을 통해서 펫시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는 프랑케와 같이 무료로 돌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기준 5유로에서 30유로의 비용으로 강아지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 훈련사 자격을 가진 펫시터는 최저시급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외 배변이 일반화되어 있어 하루에 2-3번은 산책을 나가야 하는 독일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비쌀 것 같은데 저기. 프랑케 할머니는 펫시터 활동을 하시면서 혼자 있으면 하지도 않았을 산책도 자주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을 통해
외로움을 많이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환상의 짝꿍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86년을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본 프랑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Habe ich denn 16 Jahre gehabt, 6,5 Jahre, ist so alt geworden. Echt? Ja. Das war mein bester Lebensgefährte. Ja, der war besser wie mein Mann. Viel besser. 동물 보호에 대한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처럼 한국도 반려동물 관련 보호법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염지수 특파원. 예리하게 잘 찔렀어요, 그죠? 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나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과 키우는 사람을 잘 키우는지 감시하는 감시해주고. 그 두 가지가 잘 돼 있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바쁠 때 패스터께서 패스터, 네. 도와준다는 거. 사실 저는 뭐 이 개훈련을 통해서 처음에 훈련사가 되려고 했다가 난 브리드가 아니겠냐 해서 네. 브리드로 옮겼다가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보면서 패스터로 옮기셨어요. 패스트다. 그냥 렌트너는 어떠세요? 예? 이건 좀 그렇잖아. 아직은 좀 네. 완성하셔야죠. 그럼요. 이게 전문 훈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좀. 패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개훈련이랑 훌륭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력서에다가 개훌리용 이렇게 쓰면 안 알아주려나? 개훈련 딱 적어놓으면 바로 해야 돼. 개훌리 몇 회차까지 이렇게. 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염지수 똑파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 반려견 문화와 정책에 앞서 있는 독일처럼 한국도 네.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죠 한번 독일. 독일 좋죠. 예. 저랑 어. 우리 강영욱 훈련사원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요? 저는 그냥 여기서 좀 뭐해요? 비행기 표값이 요즘 비싸니까. 자비로라도 가겠습니다.